저 주소를 먼저 말씀드릴까요? 네. 네, 동대문구 이문동 86-72호고요. 네. 네, 대지 면적은 78제곱미터고요. 네. 네, 매매한 시점이 네. 지금 한 19년 정도 된 음. 단독이에요. 네. 네, 또 궁금한 사항은 네. 지금 저희 동네는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. 네. 네, 근데 현재 네. 지금 많이 오르기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네, 근데 이게 이제 이주를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주를 지금 해야 하는지 네. 아니면 그냥 더 갖고 있다가 이 분양권을 받는 것이 나은 건지 네.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해결사께서 네. 어떤 점이 궁금한지 잘 들었고요. 바로 인사부터 나눠볼게요. 네. 안녕하세요, 청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이문 사구역 재개발 보유 중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죠? 네.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 제가 다 들었고요. 일단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네. 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오해가 좀 있어요. 네. 그게 뭐냐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상품을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하고 분리하셔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네.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입주권이라 그래요. 네.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 완료가 되면 어차피 신축 아파트가 한 채 나오는 일종의 아파트의 옵션 상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. 네. 이해가 좀 되시나요? 네. 그래서 네. 장기간 동안에 이 아파트와 재개발의 입주권, 요 가격 차트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아파트 값이 이렇게 치솟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치솟았어요. 네.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재개발 입주권 가격이 어떻게 갔었냐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요. 예. 그랬다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더 많이 떨어져요. 네. 최근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물건도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볼 텐데요. 네. 토지가 76제곱미터면 제가 봤을 때는 30평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. 한 30평, 33평 되나요? 지금 제가 서류를 보고 있는데 서류에 네. 78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네. 24평으로 알고 있어요. 24평? 네.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. 24평이다. 네. 그러면 24평짜리 토지가 지금 평가는 아직 안 나왔죠? 네. 아직 여기가 이문 사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인가 안 났다고 알고 있거든요. 네, 아직은 안 났어요. 그러면 이제 사업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평가 액수가 네. 시청자님께도 고지가 될 텐데 네. 이문동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재개발 구역들 평가 액수들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 네. 6구역이다. 제가 지난주에 상담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네. 가지고 계시는 토지 30평짜리가 평가액이 5억 5천 나왔대요. 그러니까 평당 2천도 평가가 안 나온 거예요. 네. 이문동도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거란 얘기거든요. 그러면 네. 예를 들어 24평짜리다. 그러면 네. 평가 예상액이 4억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이 입주권을 가지시고 여기 지어질 아파트 몇 평짜리를 신청을 하실 생각이세요? 지금 24평에서 30평. 뭐 예를 들어 33평짜리를 신청을 하셨다. 네.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가, 거래가, 매매가가 한 12억, 13억 된다. 그러면 네. 일반 분양가는 한 9억 하면 잘 팔리겠죠. 예.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그거 대비해서 한 85% 줘버리면 조합원들이 오케이 할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자, 한 8억대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. 새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4억대만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붙은 가격을 주고 산단 말이죠. 예. 그러면 주변에 지금 24평 토지 가지고 있는 게 거래가 얼마까지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? 그거 잘 모르겠어요. 아마도 저도 이제 한 네. 지난달쯤에 네. 이문동 일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당 거의 4천대 정도를 불렀다고 기억이 나요. 네. 그러니까 얘가 거의 9억대, 10억대 이상, 10억 가까이. 네. 뭐 네. 토가가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. 20억을 주고 사서
나중에 네. 추가 분담금도 약 4억 대지 3, 4억 정도 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 네. 아파트 여기 지어질 5년, 6년 뒤에 지어질 아파트를 13억, 14억 주고 사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. 아, 네네.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그래프상에서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입주권 프리미엄 붙은 가격이 더 비싸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. 아, 네, 이해됐어요. 이런 네네.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투자가 합리적이려면 투자자 네. 입장에서는 뭘 기대를 해야 되냐면 신축 옆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여기 가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. 입주할 때가 되면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샀지만 신축 네. 프리미엄도 있고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가격이 여기 있을 거니까 나는 이만큼의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요거랑 같이 지금 시장 네. 분위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.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재개발 매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. 아, 네. 작년 연말부터 올 초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매물들 중에서 그냥 없는 셈 치고 묻어둘 수 있는 작은 매물들이 있고요. 시청자님 물건처럼 토지가 꽤나 커서 가액대가 굉장히 큰 물건들이 있어요. 네. 그 중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작은 물건들은 거래가 좀 소화가 되는데 아, 네. 큰 물건들은 남들이 보기엔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죠. 네.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 지금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살고 있는 집 하나가 있고 이게는 투자란 말이죠. 예. 근데 이 투자를 하려면 현금이 10억 있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렇죠. 당장 10억 주머니에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단 말이죠. 네.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네. 시장 환경임을 시청자님께서 안다고 하셔도 네. 시청자님이 1주택자시고 얘 하나 갖고 있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예.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지금 분위기가 요런데 시청자님이 무주택자여서 여기 나중에 지어지면 들어가 살 거야. 그러면 얘를 그냥 계속 끌고 가면서 지어지기만 네. 바라면 되는 거거든요. 아.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상황은 어떠세요? 아, 네. 지금 아마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네. 상황에 더 가깝죠. 그럼 제가 1가구 봤을 때는 1주택이니까요. 네.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신 거죠? 아, 네네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얘를 그냥 입주할 때까지는 끌고 가셔가지고 입주 네. 후에 조금 살다가 양도세 네. 안 내도 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지금 급하게 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. 이제 재개발 네. 구역에 따라서 가다가 멈췄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네. 그러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끼리 싸워요. 싸우는 게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 소송이 붙어요. 이제 네. 반대파와 찬성파 소송 붙어서 어떤 구역은 뭐 중간에 해지돼 버리는 구역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이문사 구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. 아, 네. 거의 본궤도에서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. 음. 그래서 이미 사놓으신 분들은 무리 없이 끌고 가기에는 괜찮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네.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가격 주고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. 그렇죠. 저는 그래서 그냥 시청자님께서는 끌고 가셔라 네.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